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 펑션과 스칼라 펑션 그리고 기본적인 벡터 상태에서의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벡터 함수라는 것은요. 지금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요. 인풋과 아웃풋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인풋이 한 개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한 개인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던 y는 fx 이런 형태로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선 인풋되는 밸류가 하나 있으니까 원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자체도 한 개이기 때문에 원 베리어블 리얼 밸류드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웃풋이 실수값이고 인풋되는 개는 하나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풋이 여러 개예요. 예를 들어서 3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아웃풋은 한 개인 f의 x, y, g를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인풋은 하나, 둘, 3개. 그런데 아웃풋은 어떤가요? 그냥 실수값 하나로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멀티 베리어블 리얼 밸류드 펑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웃풋이 실수 하나로 나올 때는 아웃풋 자체가 리얼 밸류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우리는요 스칼라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웃풋이 실수로 나올 때 스칼라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벡터 함수라는 건요 인풋이 예를 들어 한 개였어요. 근데 아웃풋이 여러 개예요. 두 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input t에 대해서 어떤 놈을 집어넣는데 아웃풋이 두 개예요. 즉 벡터적인 상황으로 v1의 t, v2의 t 예를 들어서 t, t 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인풋은 한 개지만 아웃풋은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원 베리어블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인풋이 여러 개예요. 인풋이 3개고 아웃풋이 2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v에 x, y, g를 넣었는데 예를 들어 x제곱 y, yg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멀티 베리어블 벡터 밸류드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아웃풋이 이런 식의 벡터로 나오면 우리는 벡터 밸류드 펑션 이걸 줄여서 벡터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미의 P점에서 벡터 함수라는 것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벡터적인 상황으로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벡터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칼라 함수라는 것은 아웃풋 자체가 그냥 실수값 하나로 나올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 필드라는 것은요. 주어진 영역에서의 벡터 함수다. 공명, 곡선 이런 것들이네요. 조금 이따가 이그젬플을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스칼라 필드라는 것은 주어진 영역에서의 스칼라 함수. 예를 들어 온도장, 기압장.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요. 온도에 대한 거, 기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웃풋 자체가 스칼라니까 스칼라 함수가 되겠죠.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자기장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벡터의 힘이 하나씩 주어지겠죠. 그래서 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아웃풋 자체가 벡터적인 상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의 흐름 그 다음에 바람의 흐름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벡터 필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벡터 함수와 스칼라 함수의 기호 표기했는데요. 여러분은 헷갈리실 게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인풋이 x, y, g로 3개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멀티 베리어블이 된 거고 아웃풋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벡터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벡터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 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벡터 필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f의 xy가 x, y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지금 인풋이 xy가 x, y다 라고 하면 인풋되는 애를 보면은 어딘가요? x, y니까 R2상에서 지나가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R2라는 이 평면 안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이라는 포인트에서는요. 0,0이라는 포인트를 대입하면 f의 00은 00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요 점에서는 하나의 벡터가 대응이 되는데요. 0, 제로 벡터가 대응이 되고 1,0이라는 포인트에서는 대응되는 벡터가 1,0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포인트에서는요. 대응되는 벡터를 그려보면 1,0이라는 벡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벡터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1이라는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요. 이때 대응되는 벡터는 0,-1이 됩니다. 그러면 0,1이라는 여기에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한 칸 내려오는 이런 벡터가 대응이 되는 거. 그래서 각 점에서 각각 대응되는 벡터를 그려놓은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벡터 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매치를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자, x, y는 y, x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1,1을 생각하면 1,1에 대응이 될 거고요. 1,2를 대칭을 시키면 2,1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대응되는 테스팅되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1,2 인점 여긴가요? 1,2인점 근데 2,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1,1에서 1,1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1 저기 말을 잘못했어요. 자 보세요. 1,1에서 1,1이라는 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라가는 그놈이 대응이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B하고 3번하고 대응이 맞아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까요? x, y가 x, y다. 그러면 1,0은 1,0이라는 벡터에 대응되고 0,1이라는 거는 0,-1이라는 벡터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0,1은 내려오는 게 요게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1,1을 제입하면은 1,-니까 1 가고 한 칸 내려오는 벡터니까 요 벡터가 대응이 되겠죠? 여러 개 여러분들이 2,0에서도 3,0에서도 1,3에서도 1,2에서도 각각의 점에서 대응되는 벡터를 그려보면 1번의 경우에는 C가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은 1,0을 대입하면 여기 볼게요. 2번은 1,0은 누구로 대응되느냐? 0,1로 대응되고요. 0,1이라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1,0으로 대입되고요. 그 다음 1,1이라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1,1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1,0을 대입했을 때 0,1이다. 그러면은 아래로 한 칸 내려가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1,1일 때 마이너스 1,1이다. 뭔가요? 1,1이라는 포인트를 대입했을 때 이 포인트에서 대응되어지는 벡터는 왼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여기가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1,0에서는 여기 포인트에서는 0,1이니까 y로 한 칸 올라가는 게 대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1 어디 있나요? 0,1에서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는 벡터가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은 A의 대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4번을 보시면요. 얘는 2번이고요.
4번은 f의 xy는 x, y라고 하면 여러분이 1,1을 포인트에서는 여기 포인트에서 대응되는 벡터는 1,1이라는 벡터가 대응이 돼요. 그러면 1,1이라는 포인트에서 대응되는 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한 칸 가는 벡터, 즉 요 벡터죠. 대각선으로 놓여져 있는 요 벡터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테스팅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0,1,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몇 개 대응되는 포인트를 찾아보면 이 경우에 0,1,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4번은 D하고 매칭이 되겠네요. 자, 벡터 필드는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수많은 벡터 필드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강에 물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딘가에는 강 기슭에는 유속이 약하고요. 강 그 기슭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유속이 조금 더 세고 강의 아주 깊은 공간에서는 유속이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 조금 더 빠르게 흐르고 요런 거 유속의 흐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벡터 필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위치한 한 포인트에 대응되는 벡터가 있거든요. 요 포인트에서 대응되는 물의 흐름이라는 벡터가 하나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벡터 필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위치한 그 공간에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다 다른 동네에 살고 내가 위치한 좌표가 지구상의 좌표가 다 다르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위치한 그 점에서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대응을 시켰다 그러면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어디 지역에서의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크기. 근데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여기 사는데 바람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각각의 지점에서 바람을 전부 다 대응을 시켜서 표현한 거. 그것 또한 벡터 필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벡터 필드에 대한 개념은 한 포인트에 이거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포인트에 대응하는 벡터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도 어떤 함수를 배웠을 때 y는 fx 이렇게 배웠을 때 첫 번째 연속성을 배웠을 거예요. 리미트 x가 f로 갈 때 fx가 극한이 존재한다. 리미트의 존재성을 먼저 배웠고요. 그런 다음 요 놈이 함수값과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극한을 생각해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분, 연속, 그 다음에 극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요거와 마찬가지로 벡터 밸류드 펑션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똑같아요. 지금 인풋은 예를 들어 하나, 아웃풋은 v1의 t, v2의 t, v3의 3, 즉 아웃풋은 벡터로 쓰여져 있는 벡터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요거에 대한 극한. 첫 번째, 극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미트 t가 뭐 a로 갈 때 vt는 정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각의 컴포넌트에 있는 함수들에 대한 극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놈 v2t 그리고 리미트 t가 a로 갈 때 v3의 t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각각의 함수, 컴포넌트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극한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연속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리미트 t가 a로 갈 때 vt와 va가 같아질 때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아웃풋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리미트 t가 a로 갈 때 v1의 t, 리미트 t가 a로 갈 때 v2의 t, 리미트 t가 a로 갈 때 v3의 t가 v1의 a, v2의 a, v3의 a와 같아지는 거게 되겠죠? 그럼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첫 번째 컴포넌트는 얘랑 같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는 요 놈하고 같고 세 번째 컴포넌트는 얘 놈하고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미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는 함수에 대해서 각각 미분 가능하다면 얘는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리미트 t가 a로 갈 때 t 빼기 a분의 vt 빼기 va예요. 그런데 이미 vt와 va가 뭔가요? 벡터죠. 그쵸? 그러면 요 놈은 t 빼기 a분의 1에 v1의 t 빼기 v1의 a 벡터 t 빼기 a분의 v2의 t 빼기 v2의 a t 빼기 a분의 v3의 t 빼기 v3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미트 안으로 극한은 어떻게 됐느냐? 각각 리미트를 속으로 집어넣어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v1과 v2와 v3가 각각 미분 가능하다면 얘는 v1 미분한 거, v2 미분한 거, v3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벡터 밸류드 펑션, 벡터 펑션에서의 극한은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고 연속선 또한 컴포넌트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각각 연속이 되면 전체적으로 연속이 되고 미분 또한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 있는 함수들이 연속이 되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그 벡터 함수가 미분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벡터 함수가 미분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도함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미분 공식 한번 보시면요. 우리 상수 스칼라 함수에서도 컨스탄트가 앞에 곱해져 있을 때 미분하는 거 전혀 상관없었죠. 그래서 상수 곱하기 함수 미분은 그냥 상수 곱하기 함수 미분한 형태고 두 개를 더한 거에 미분은 각각 쪼개질 수 있고 벡터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한 거에 대한 미분은 미분하고 안 하고 미분한 거 다 프로덕트로 연결이 되고요. 크로스 프로덕트 또한 어떻게 되느냐? 미분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안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로 계산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칼라 삼중적인 경우에는 이거 디터미넌트 u에 대한 벡터, v에 대한 벡터, 오메가에 대한 벡터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미분한 거 3중적, 두 번째 미분한 거 3중적, 세 번째 미분한 거에 3중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v 대신에 여러분들이 v1, v2, v3 대입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함수의 편도 함수, 아직 제가 편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편도 함수 조금 이따가 나오긴 할 텐데 편도 함수의 데피니션과 내용은 하지 않았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미분 자체가 각각의 컴포넌트 안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인풋이 t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인풋이 여러 개. 여기 같이 T1, T2, 뭐 TM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은 보시면 아웃풋은 벡터인데 3개로 주어져 있죠? 3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함수는 여러분이 어떻게 쓸 거냐면 V 안에다가 T1, T2, TM을 집어넣는데 아웃풋이 3개니까 V1의 T1, TM, V2의 T1, TM, V3의 T1, TM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이 제가 3개만 할게요. T1, T2, T3이 있는 상태고 아웃풋이 3개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T1의 제곱, T2의 제곱 더하기 뭐 T1, T3,
그 다음에 t1의 3승 더하기 3t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풋은 3개, 아웃풋은 하나, 둘, 3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써놓은 게 요 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미분을 해보고 싶어요. 미분을. 그런데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인풋이 조금 변할 때 x가 조금 변할 때 아웃풋이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에 대한 극한이 바로 우리 미분 개념이죠. 미분이라는 건 인풋이 굉장히 조금 변할 때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미분이에요. 그러면 인풋이 t1, t2, t3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t1 방향으로 t1이 조금 변할 때 과연 이 아웃풋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풋 t2가 굉장히 조금 변할 때 아웃풋인 요놈이 어떻게 변할까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3이 조금 변할 때 아웃풋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도함수는 도함수인데 인풋이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나올 때 지금 요 느낌은요. T2와 T3은 변화가 없고 T1만 조금 변할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T1과 T3은 전혀 변화가 없고 T2만 조금 변할 때고 세 번째는 T1과 T2는 변화가 없고 T3만 조금 변할 때 요런 아이디어를 보고 우리가 편도함수 partial derivat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partial derivative를 구하는 방법은요. T2와 T3은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수처럼 생각을 합니다. T1만 변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T1과 T3은 상수처럼 생각하고 T2만 변수처럼 생각. 세 번째는 T1과 T2는 변화가 없고 T3만 변화가 있는 거니까 T1, T2는 상수처럼 T3만 변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는 V라는 놈을 T1에 대해서 파셜 데리베티브를 하면 이 말은요. 요렇게 기호 파셜 V, 파셜 D, T1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T1만 변수, 나머지는 상수예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T1만 변수예요. 미분하면 2T1이죠. T1만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예요. 그럼 T2의 제곱은 0. T1만 변수기 때문에 T3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T3의 제곱 더하기 3T의 제곱은 T1이 없어요. 그럼 상수 취급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요 놈은 T3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해봅시다. T3만 변수 취급, 나머지는 상수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T1은 상수니까 0, T3만 변수니까 T1, T3만 변수니까 여기 3승이 이렇게 됐네요. 변수 상수니까 3, T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24번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first partial derivative를 찾아봐라. V1이 2의 x승 코사인 y, 2의 x승 사인 y 요게 됐어요. 그럼 요 놈을 누구로? x로 편미분을 한번 해보고 요 놈을 y로 편미분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아웃풋 자체가 벡터 밸류드 펑션입니다. 그럼 미분했을 때도 여러분은 벡터 밸류드 펑션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x만 변수예요. x만 변수. 그러면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 코사인 y는 상수같이 취급하니까 그대로 딸려주고 2의 x승 사인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하는 거는 y만 조금 변하는 거예요. x는 고정돼 있고 그래서 y만 변수 취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y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니까 마이너스 2x승의 사인 y, 사인 y를 미분하면 코사인 y니까 2x승의 코사인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irst partial derivative를 하라 그러면 한 번만 미분한 애들, 파셜 미분한 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미분했는데 얘를 편미분을 했는데
또다시 y로 편미분을 해봐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v1을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해봐라. 그럼 봅시다. 2번을 한 번 더 하니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니까 지금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y에 대해서 또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y 마이너스 2x 승의 사인 y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 이따가 기하적인 설명과 함께서 파셜 드리버티브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나오네요. 파셜 드리버티브. 자, 이름은 편도함수입니다. 도함수예요. 도함수. 즉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던 디리버티브 요런 애들. 이거는 의미가 뭐였었냐면 그래프가 하나가 잠깐만요. 괜찮아요. 자, 의미가 뭐였었냐면요. 여러분이 뭔가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f'x라는 것은 여기 x는 a라고 한다라고 하면 뜻은 뭐였냐면 x가 조금 변할 때 그냥 이렇게 씁시다. x가 조금 변할 때 즉 x 플러스 h와 x 주변에 x 플러스 h를 생각해서 x가 조금 변했어요. x가 조금 변했을 때 결국 아웃풋인 델타 y의 변화가 생기겠죠? 얘는 뭐냐면 x가 x부터 x 더하기 h로 변했기 때문에 아웃풋은 f의 x 플러스 h 빼기 fx가 되겠죠? 여기가 f의 x 플러스 h, fx가 될 겁니다. 그러면 x가 조금 변했을 때 y도 조금 변하는 그 레이쇼, 즉 여기분의 델타 x는 즉 h분의 요 차이에 대한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두 포인트를 지나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정도 생겼죠, 기울기가. 그런데 h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x 근처로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두 포인트를 지나는 기울기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가 h가 더 가까워지면 그런데 이제 h가 훨씬 더 가까워져서 거의 h 근처 h가 x와 x 더하기 h가 거의 x 근처까지 온다면 차이가 없게 만든다면 결국은 요 포인트를 지나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이거는 탄젠트 라인의 슬롭이죠. 요 놈은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말을 잘못했네요. 할선의 기울기니까 시컨트 라인의 기울기는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접선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탄젠트 라인의 슬롭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f'x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순간적인 속도,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우리 할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할선의 기울기, 요런 애들 아까 처음에 주어졌던요. 요런 애들은 두 개의 델타 x의 차이가 인풋되는 차이가 거의 없어질 때는 평균 속도는 순간적인 속도 개념으로,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로,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이 바뀌게 되겠죠.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수록 인풋되는 변화율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똑같이 응용을 해볼 건데요. x의 증가량분의
아웃풋의 증가량, 인풋의 증가량분의 아웃풋의 증가량을 생각을 할 텐데요. 수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현재 다루고 있는 게 멀티베리어블입니다. 즉 인풋이 x도 있고 y도 있어요. 변화를 줄 때 x도 있고 y도 있는데 변화를 줄 때 인풋의 변화율을 x 방향으로만 x에서 x 플러스 h로 변하고요. y는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인풋의 변화율은 h만큼이 생겨내겠죠? h만큼. 근데 아웃풋은요? 아웃풋은 y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f의 x 더하기 h, y 빼기 f의 xy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놈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x에 대한 partial derivativ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y는 고정을 시켜요. 아니 y 방향으로만 y에서 y 플러스 h로 조금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x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풋의 변화율은 h가 되고요. 아웃풋의 변화율은 f의 x, y 플러스 h 빼기 f의 xy가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y에 대한 partial derivat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기호로는 x에 대한 partial fx,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진 df, dx, d의 f의 요놈을 요거 x로 한다. 또는 함수가 g는 f의 xy 이렇게 써지면 g라는 거를 x로 편미분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라운드 g, 라운드 x, 그 다음에 d, 캐피탈 D 쓰는 거는요. differentiate 했다는 거예요. differentiate 했다, 미분했다라는 뜻이고요. 미분한 거의 약자에서 d를 가져와서 누구로? x 방향으로만 조금 움직여줘서 미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의 의미가 기하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세요. 지금 아웃풋은 어떻게 생겼느냐? G는 F의 XY가 이렇게 서페이스가 여기 갈색으로 표현된 이렇게 여기 갈색으로 표현된 이런 서페이스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놈을 x로 편미분했다는 뜻은요.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x0, y0에서 x로 편미분해라 라는 것은 x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x만 조금 움직임을 줬어요. x만 조금 움직임을 주고 지금 x0, y0에서 x만 조금 움직였어요. x0, h, y0. 그럼 인풋의 변화율은 h만큼이고요. 아웃풋은 요 놈이 되겠죠? 아웃풋의 변화율은 요 놈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극한이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오메트릭하게는 기하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y0는 고정을 했어요. y는 y0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여기 평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서 y는 y0라는 걸로 y는 y0라는 건 뭔가요? 평면이죠? y는 y0로 고정을 시키면 이 고정된 놈과 우리 서페이스하고 교집합 부분 어디예요? 요게 되겠죠. 요 부분. 자, 제가 이렇게 그린 요 파트는 뭔지 한번 수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y는 y0하고 노란색 평면과 그 다음에 본래 주어졌던 갈색 서페이스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y가 y0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파트는요. g는 f의 x, y0입니다. 그쵸? 즉 하나의 곡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 이제 x만 조금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요거를 x 방향으로 미분을 한다? 미분은 뭔가요? 미분은 기울기였어요.
이미 고정되어 있는 y를 y0로 고정을 하고 남은 요 곡선을 미분을 해라. 그럼 이건 무슨 얘기?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y는 고정된 상태에서 x 방향으로의 기울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요렇게 썼었고요. 요렇게 썼었고 요거는 기하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y는 y0라는 평면, 즉 노란색 요놈과 g는 f의 xy라는 곡면의 교집합인 곡선 g는 f의 x, y0에 x는 x0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이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g의 f의 x, y0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파란색 곡선. 그놈을 기울기 어디에서? x는 x0에서. 기울기를 생각하면 바로 뭐가 되느냐? 이 기울기가 바로 우리는 x에 대한 편미분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파셜 y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y만 변수예요. x는 x0로 고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x0, y0에서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느냐? x0는 고정이고요. y0만 변해요. 그쵸? h만큼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인풋은 h만큼 변화가 일어났고 아웃풋은 x0, y0h 빼기 f의 x0, y0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거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g는 f의 x0, y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즉 x는 x0로 고정한 상태. 그러면 x는 x0 어디 있어요? x는 x0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오렌지색의 평면이 되겠죠? x는 x0라는 건 오렌지색 평면입니다. 그러면 그 평면과 요놈은 x는 x0는 평면과 g는 fxy라는 곡면의 교집합 부분이 되겠죠? 그 교집합 부분을 찾아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오렌지색과 갈색이 교집합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긴 그린 곡선이 됩니다. 교집합은 그린색 곡선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에서 y로 미분을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생겨나는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현재 이렇게 그려진 초록색 곡선에서 y가 y0가 되는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즉 요 놈이 바로 f of y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디 포인트에서? x0, y0라는 요 포인트에서. 여기는 x0, y0에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편도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데피니션 자체는 인풋을 y는 고정을 시키고 아웃풋이 x로만 움직였을 때 x로만 고정시켰을 때 이런 변화율을 생각한 거. 그게 바로 x에 대한 편미분이고요. x는 고정을 시켜놓고 y만 변수 취급해서 생겨나는 이런 게 바로 y에 대한 편미분의 정인데요. 수학적 정인데 요 놈을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시면 우선 y는 픽스를 된 상태예요. y가 픽스됐다. y는 y0로 픽스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y는 y0라는 평면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입을 했다는 얘기는 g는 fxy의 곡면과 교집합이 되는 곡선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곡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분을 해라 라는 거는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x 방향으로만 미분을 해라 라고 하면 y는 고정을 시켰을 때 생겨나는 평면과 곡면의 교집합 부분을 미분한 거. 즉 교집합 부분인 곡선의 기울기인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x에 대한 편미분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라 라고 하시면 x는 고정된 상태니까 x는 고정된 상태의 평면과 곡면이 교집합하는 저 초록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놈이 바로 y에 대한 편도 함수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항상 편도 함수든지 미분 계수든지 또 나중에 나오는 방향 도함수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방향 도함수라든지 이렇게 도함수,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즉 결과값이 실수값이 나와야 되겠죠?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요거 편도함수가 됐던 미분계수가 됐던 방향 도함수가 됐던 도함수적인 개념은 rate of change, 즉 또 뭐 기울기 값이다. 기울기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런 곡선이 하나 있고 그놈의 탄젠트 라인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y는 fx가 이렇게 생겼고 이 포인트가 a, fa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f'a의 기울기죠. x 빼기 a 더하기 fa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볼게요. 자, 요 놈이 g는 f의 xy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요 포인트 주어진 여기 xy에서는 x0, y0가 있고 여기 높이에서는 x0, y0, g0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g값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럼 요렇게 생겼을 때에 탄젠트 플레인, 이제 탄젠트 플레인, 즉 접평면을 찾고 싶어요. 자, 한번 봅시다. 평면의 방정식은요. 평면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노말되는 벡터가 a, b, g 수직되는 벡터가 우리가 노말 벡터라고 하죠. 이놈을 a, b, c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지나는 포인트는 x0, y0, g0라고 한다면 평면의 방정식은 n과 x 빼기 요 포인트 a의 x 빼기 ax0, b의 y 빼기 y0, c의 g 빼기 g0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평면의 방정식은 노멀 벡터 a, b, c에다가 지나가는 포인트를 이렇게 세팅하면 됐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곡면이 너무 움직이네요. 이렇게 생긴 곡면을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여기 포인트 x0, y0가 있을 때요. y는 고정을 시켜놓고 생기는 이런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뭐였느냐? 요 놈이었고요. 그 다음에 x는 고정을 시켜놓고 생기는 그 곡면과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파셜 fy였어요. 그러면 요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지금 요 하나가 지금 fx고요. 기울기가 요 놈이 요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노멀 벡터는 누구냐면요. 노멀 벡터는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y가 됩니다. 편미분한 거에 대해서 1, 마이너스 f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fy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탄젠트 플레인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노멀 벡터는 x로 편미분한 거, 그리고 그 포인트 x0, y0, y로 편미분한 거, 그 포인트 x0, y0, 그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은 요 놈에다가 x0, y0 이거 값이에요. x 빼기 지나가는 포인트 더하기 마이너스 fy의 x0, y0에 y 빼기 y0 그리고 1 곱하기 g 빼기 g0는 0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 싶은 이 초록색의 탄젠트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미적 시간에 아마도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탄젠트 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노멀 벡터가 이 경우에는 편미분, 마이너스 편미분, 1이 된다는 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때의 탄젠트 플레인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핵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산은 누구나 잘 해요. 편도함수를. 그런데 편도함수가 가지는 기하적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